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4살짜리 아이를 자신의 장남으로 받아들이고 훗날 백발이 된 자신을 지켜줄 집안의 기둥으로 키워낸 남자. 그가 바로 국민가수 태진아, 본명 조방헌입니다. 대중은 태진아의 둘째 아들이자 가수로 활동한 이루의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보다 먼저 그의 인생 한가운데 들어와 아들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남 조유명입니다. 조유명은 태진아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이옥형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진아는 그 아이를 남의 자식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을 물려주고 호적에 올렸으며 평생 누구보다 엄격하게 키우고 누구보다 깊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그 선택은 태진아 인생에서 가장 강한 가족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는 미국 뉴욕의 차가운 지하방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의 조방헌은 한국에서의 기반을 잃고 미국으로 건너간 무명 가수였습니다. 손에 쥔 돈은 몇 달러에 불과했고 화려한 맨해튼의 불빛과는 거리가 먼 눅눅한 지하 단칸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기 위해 낡은 담요를 여러 겹 깔아야 했고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 시절 그는 이옥형 씨를 만났습니다. 훗날 태진아의 대표곡 옥경이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노래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옥형 씨에게는 이미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조유명이었습니다. 젊은 무명 가수에게 4살짜리 아이까지 책임지는 일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방헌은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감자튀김을 튀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일을 마칠 때까지 조유명은 매장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칭걸거리지도 못한 채 식어버린 감자튀김을 손에 쥐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일이 끝난 뒤 조방헌은 지친 몸으로 아이를 등에 업거나 안고 지하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뉴욕의 밤길에서 목덜미에 닿는 아이의 따뜻한 숨소리는 그에게 하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피를 나눠주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3사람이 나눠 먹던 것은 우유 한 팩과 식빵 한 봉지 같은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보일러 소리보다 차가운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방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해 밤을 보냈습니다. 혈연이 그들을 가족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불안한 내일을 함께 견뎌낸 시간이 3사람을 가족으로 묶었습니다. 조방헌에게 조유명은 본능보다 먼저 책임감으로 다가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이 되었고 사랑은 다시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뒤 태진아는 마침내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명 가수 조방헌은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고 수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하는 국민 가수 태진아가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고 수만 명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그에게는 더 무거운 숙제가 생겼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조유명에게 세상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습니다. 재혼 가정과 의붓자식에 대한 시선도 따뜻하지 않았고 연예인의 가족사는 작은 소문만으로도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굳이 법적인 절차까지 밟아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고 걱정했습니다. 조용히 키우면 될 일을 왜 스스로 논란의 가능성에 노출하느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유명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법적으로 장남의 자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이 달랐던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주고 창녕조씨 가문 안에 그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승인을 기다리는 순간은 무대에 오를 때보다 더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태진아가 바라본 것은 세상의 입방아가 아니었습니다. 집안 거실에서 묵묵히 책을 읽고 있던 사춘기 아들의 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명해질수록 학교와 주변에서 아들이 겪을 수 있는 시선과 상처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조유명이 자신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뉴욕 지하방에서 식은 감자튀김을 나눠 먹던 날부터 쌓아온 약속을 문서 위에 새긴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조유명이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기획사 지분도 이사 명함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승합차 열쇠였습니다. 그는 국민가수 태진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기획사의 말단 로드 매니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차량 유리에 얼어붙은 성에를 긁어냈습니다. 담당 가수의 의상 가방을 양손에 들고 방송국 복도를 뛰었고 대기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스케줄을 맞추고 현장 스태프들과 부딪히고 담배 연기 자욱한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태진아는 마음만 먹으면 아들을 자신의 회사로 불러 편한 자리를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국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도 모르는 척 지나쳤습니다. 우연히 로비에서 마주치면 조유명은 아버지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고 태진아는 짧게 목례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엄격한 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태진아는 연예계가 얼마나 냉혹한 곳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후광으로 올라선 사람은 그 후광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아들을 회사로 데려와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때마다 태진아는 웃으며 자기가 알아서 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리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자생력을 믿는 강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조유명도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고 현장을 버텼습니다. 다른 가수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갔으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온실로 삼지 않고 야생의 바람을 견딘 시간은 훗날 그를 대형 기획사를 이끄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가정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진아와 이옥형 씨 사이에서 친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가수 1호로 활동한 조성현입니다. 집안의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고 가족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태진아는 그 순간부터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친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장남 조유명의 자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교육 방식은 엄격했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나눌 때도 장남을 먼저 챙겼고 집안의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도 조유명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두 아들의 방에는 비슷한 크기의 책상과 같은 종류의 옷을 마련했습니다. 물질적인 차이뿐 아니라 말투와 시선에서도 벽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했습니다. 이루가 잘못을 하면 형인 조유명에게도 형제로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반대로 집안의 대소사에서는 조유명의 장남 자리를 확실히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은 친아들보다 조유명을 특별 대우한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기 위한 태진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루가 성장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수로 데뷔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을 때도 태진아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이 무대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동안 그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는 큰아들의 어깨를 더 자주 두드렸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이루에게 쏠릴수록 조유명이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그는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루 역시 형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조유명은 동생이 연예계에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뒤에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한 집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자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태진아의 끊임없는 절제가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아들과 가슴으로 낳은 아들 사이에서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그는 매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유명은 더 이상 승합차를 운전하는 말단 매니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장 경험과 사업 감각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YMC 엔터테인먼트와 스윙 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가수와 신인을 관리하고 큰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기획자가 되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다루는 회사의 중심에 섰지만 그가 걸어온 출발점은 새벽 4시에 차량 유리의 성에를 긁던 로드 매니저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땀으로 얻은 자리였습니다. 그 무렵 태진아의 매니지먼트와 공연 기획도 장남의 회사 안에서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의 사무실에는 늦은 밤까지 두 남자의 그림자가 남아있곤 했습니다. 밖에서는 한 사람은 국민 가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대형 기획사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마주 앉으면 낡은 찻잔을 사이에 둔 평범한 부자였습니다. 조유명은 아버지가 무대에서 편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계약과 사업의 거친 바람을 막았습니다. 태진아는 아들이 거대한 연예 산업 안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경험과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보호하고 하던 관계는 어느새 아들이 늙어가는 아버지를 지키는 관계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향한 말도 많았습니다. 결국 아버지 덕을 본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고 복잡한 가족사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언론 앞에서 감정적인 해명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조유명은 계약서를 검토하고 현장을 지켰으며 태진아는 무대에서 더 힘차게 노래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두 부자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큰 시상식이나 공연 뒤편에서 카메라가 태진아를 향할 때 조유명은 늘 조명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동안 그는 멀리서 정장 단추를 잠그며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과 함께 아버지의 남은 길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이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 태진아의 아내 이옥형 씨가 치매를 앓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편의 노래를 들으며 웃던 아내의 기억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이름도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약봉지가 쌓였고 휠체어가 놓였습니다. 무대에서 수많은 관객을 울리고 웃기던 국민 가수는 집에서 아내의 일상을 돌보는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몸을 닦아주고 곁을 지키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어떤 화려한 무대보다 무겁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집안의 중심을 잡은 사람이 조유명이었습니다. 그는 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이끌며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주말이면 부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기억이 흐려져 어린아이처럼 변한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산책로를 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도록 가족의 법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생활에 크고 작은 일을 챙겼습니다. 병실과 거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힘들다는 말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였고 태진아는 4살 때부터 자신을 지켜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뉴욕 지하방에서 받았던 사랑을 이제 책임으로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4살짜리 아이는 이제 백발이 된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폭풍을 막는 진짜 장남이 되었습니다. 젊은 조방원이 가난 속에서도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던 선택은 수십 년 뒤 가장 든든한 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진아가 평생 이룬 수많은 음악적 성공보다 더 위대한 성취는 어쩌면 한 아이를 끝까지 아들로 지켜낸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유명이 이룬 성공 역시 대형 기획사의 매출이나 직함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노년을 지키는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더 크게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서로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상대를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태진아는 자신의 미래조차 보이지 않던 가난한 시절에 조유명을 아들로 선택했습니다. 조유명은 성공한 뒤 편안한 삶만을 좇지 않고 병든 어머니와 지친 아버지의 곁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은 말로 선언하는 순간보다 책임을 피할 수 있을 때도 끝까지 남는 순간에 더 분명해집니다. 태진아가 세상의 시선보다 아들의 상처를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조유명도 자신의 바쁜 사업보다 부모의 늙어가는 시간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족사는 단순히 유명 가수의 숨겨진 사생활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수십 년 뒤 어떤 믿음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내어준 한 끼와 따뜻한 품 법적 서류에 남긴 한 줄의 이름, 새벽 현장에서 견딘 수많은 시간, 병든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던 조용한 발걸음이 모두 하나의 가족을 완성했습니다. 가족은 반드시 같은 피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선택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과정에서 완성되기도 합니다. 뉴욕의 차가운 지하방에서 시작된 태진아와 조유명의 인연은
가난과 편견 성공과 소문 질병과 노년을 지나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성과자리를 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시간과 어깨를 내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이의 어린 시절을 지켰고 다른 한 사람은 아버지의 황혼을 지켰습니다. 이제 태진아의 머리에는 화려한 무대 조명보다 흰 머리카락이 더 선명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기억은 흐려졌고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남 조유명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 자신에게 찾아온 4살짜리 아이가 결국 가장 큰 복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견딘 세월이며 혈연보다 강한 것은 끝까지 책임진 마음일 수 있습니다. 태진아와 조유명 두 남자가 수십 년 동안 증명해온 가족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